안녕하세요. 한국어는 아일린의 아일린이에요. 설명 링크에 한국어 스크립트 그리고 영어 번역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날에는 PDF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럼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이제 시작할까요? 이번 주 팟캐스트는 구독자분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랑 이야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이번 주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하늘이 정말 파랗거든요. 인도는 여름에 공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가 가을에 공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또 겨울에 공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늘이 맑은 9월, 10월을 많이 즐겨야 해요. 이번 주부터 하늘이 파랗고 하얀 구름이 정말 예뻐요. 아직 낮에는 아주 덥지만 저녁에는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다시 산책도 시작했어요. 역시 날씨는 정말 중요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네요. 저는 10월에 한국과 일본에 잠깐 여행을 가는데요. 오랜만에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단풍은 나뭇잎이 초록색에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한국도 일본도 가을에는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한국에 살 때는 가을에는 항상 단풍놀이를 갔어요. 단풍놀이는 단풍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거예요. 단풍을 즐기는 것을 단풍놀이라고 해요. 한국은 산이 많아서 단풍놀이를 정말 많이 가요. 예쁜 단풍을 즐기려고 가을에 등산을 정말 많이 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인도에 있는데 단풍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도 올해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행운이에요. 럭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하거든요. 파란 하늘, 맑고 선선한 날씨, 빨갛고 노란 단풍까지 참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을을 쓸쓸한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쓸쓸하다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말에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족, 커플,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만 있어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혼자 있고 그럴 때 쓸쓸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가을에 예쁘게 단풍이 들지만 그 단풍잎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진 잎을 낙엽이라고 해요. 낙엽을 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어요. 예쁜 단풍이 시들고 낙엽이 되는 것을 보면 조금 슬픈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을 쓸쓸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가을 탄다. 들어봤어요? 가을 탄다는 말은 가을에 특히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을을 타나요? 가을은 쓸쓸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슬픈 사랑 노래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도 가을에 항상 듣는 노래들이 있어요. 저만의 가을 플레이리스트예요. 그 중에 끝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끝사랑 무슨 뜻일까요?
가사를 조금 들려줄게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만이 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사랑은 마지막 사랑이에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첫사랑과 끝사랑이 같다니 너무 로맨틱해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닭살이 돋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또 닭살이 돋네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해봤어요? 우리 오늘은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사랑 이야기를 해봐요. 먼저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이상형이 있어요? 보통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면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키가 크면 아니면 작으면 좋겠다. 눈이 크면 좋겠다.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 마르면 좋겠다. 통통하면 좋겠다. 귀여우면, 예쁘면, 멋있으면, 잘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상형은 특별히 없어요. 저는 배우 중에 현빈을 좋아하거든요. 현빈이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현빈처럼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현실에 없으니까요. 저는 완전 현실주의자거든요. 하지만 이상형이 외모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상형이라고 하면 성격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이상형이에요? 저는 성격에 대한 이상형은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웃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요. 하지만 너무 시끄럽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너무 많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그리고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조금 느긋한 사람이요. 느긋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급하게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느긋한 편이에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 느긋한 사람이 더 좋아요. 빨리빨리인 사람이 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느긋해서요. 여러분 이상형 성격은 어때요? 이상형 성격이 여러분 성격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하고 반대 성격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성격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고 반대 성격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제 끝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이죠. 지금 남편이 제 이상형 성격하고 비슷해요. 시끄럽지는 않지만 재미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는 느긋한 성격이요. 그럼 제 러브스토리를 조금 풀어볼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라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남편하고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저의 선배였죠. 이 선배하고 거의 모든 일을 같이 했어요.
항상 같이 회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선배는 일을 아주 잘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선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에요. 어느 날 평소처럼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데 평소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때부터 선배가 달라 보였어요. 정말 갑자기 선배를 좋아하게 됐어요. 혼자 좋아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날부터 저의 짝사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좋아하는 선배와 매일같이 일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회사 가는 길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슬프고 외롭더라고요. 짝사랑은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고민이 됐어요. 고백을 할까 말까, 좋아한다고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고백을 하고 어색한 사이가 되면 정말 불편하니까요. 우리는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결과는 이렇게 결혼까지 했네요. 그때 고백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끝사랑이 됐어요. 이제 남편은 저의 마지막 사랑이죠.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서 서로 성격을 잘 알아요.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 덕분에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잘 해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지금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같은 회사를 다녀서 대화가 잘 통해요. 남편이 일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요. 유머 코드 맞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유머 코드가 잘 맞아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참 좋아요. 이렇게 보니 정말로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위스덤 팁을 사랑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슬프고 힘들 때도 있죠. 짝사랑처럼요. 그래서 위스덤 팁을 사랑니라고 해요. 사랑니가 날 때 너무 아프니까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큰 슬픔을 주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거나 헤어질 때, 아니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의 가치관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배우는 것이죠.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주고 있어요? 아니면 받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많은 사랑을 주고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첫사랑, 짝사랑, 끝사랑? 아니면 연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을 응원할게요. 우리 많이 많이 서로 사랑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